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잡는 길이 경제와 사람,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아 실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의 극단적인 형태로 큰 피해를 일으키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는 나라별로 장애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새로운 케이스는 지난주 늘어났고 백악관 대변인도 양성 판정으로 격리 중입니다. 모더나의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신청은 연기됐고 항공사에서 쉐리프국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 이슈로 스텝 부족 사태가 일어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번에 심의하지 않았던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오늘 심의합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짐작할 수 있는 버지니아주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주지사 선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과 공화당 후보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가짜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재벌 회사 DCG 그룹이 또 7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에모리 대학 등이 투자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미국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의 선거 승리와 도쿄 지하철역에서의 핵외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7월이래요. 제가 왜 7월을 갈망하나요? 7월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한창 시작됐던 때인데 저는 7월보다는 2021년은 11월이 좋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의 첫날이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동부와 서부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난 주말에는 무척 힘들으셨을 겁니다. 동부와 서부를 잇는 버스와도 마찬가지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까지 한 2,000편 정도가 금요일부터 취소됐습니다. 오늘도 250편 이상이 취소가 됐는데 날씨가 이상 기온이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0월 초에 똑같은 것을 겪었죠. 그때도 관제탑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종사 부족 등들도 이번에 그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두 항공사의 이런 많은 수천 편의 비행기가 연기가 되거나 그 스케줄이 아니면 취소된 원인에 속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오늘 한 1,800명의 승무원이 돌아온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일에는 더 돌아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조기 은퇴를 사람들에게 조금 그 격려를 하면서 조기 은퇴하면은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베네핏을 저희가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조기 은퇴했었던 스태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여러 가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크게 아픈 것, 또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행이 늘어나고,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1,800명의 승무원이 돌아오고 12월 2일에 더 돌아오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항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시작되고 또 그 크리스마스 데이까지 항공객들은 조금 불안한 그런 심정을 계속 갖고 계실 것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여러 군데서 헬스케어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서도 스태프들이 많이 부족하고, 로스앤젤레스 쉐리프도 로스앤젤레스 이제 쉐리프 국원들 전부 그 백신 접종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는 스텝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뭐 뒷부분에 조금 더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굿뉴스도 있지만 배드 뉴스도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를 좀 걱정해 볼까요? 지금 오늘 우주를 걱정하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공통적인 그 탑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뭐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고, 그리고 또 그 G20 정상회담도 이틀 동안 열려서 이틀 동안의 마지막은 기후변화 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린피스 같은 운동가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 정상회담 연설에서 말했지만,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도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기후변화하면은 가장 많이 그 오염을 내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참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상회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대신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했다. 러시아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아서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글래스고우에서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하는 주최국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 보리스 존슨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금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한다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머지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까지만, 그 정도만 올리면 된다. 화씨로는 뭐 2.5도에서 3도 정도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홍수, 뭐 여러 가지 자연 파괴, 그 자연 파괴가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한다는 게 사실은 마을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니까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생태계고 해서 이제 지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전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왔다. 그런데 정말로 1.5도 정도 올리는 산업혁명보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큰 재앙을 지구촌 모두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딱 이제 회의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서 제일 먼저 연설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1.5도 거기까지만 해야지 된다, 올라야지 된다 하는 것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기후변화로 사람들의 생활 같은 것이 굉장히 그 힘들어지고 있다. 비용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조 단위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을 미국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전부 겪어버렸다 하는 그 현상을 얘기를 It's 했습니다. costing our nations trillions of dollars. Record heat and drought, fueling more widespread and more intense wildfires in some places and crop failures in others.
Record flooding and what used to be a once-in-a-century storms are now happening every few years.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기회는 있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미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돈을 들이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린아이들 건강에 아주 좋아지고 클린 에너지로 인해서요.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이득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invest in ourselves and buil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and in the process create millions of good paying jobs and opportunities around the world. Cleaner air for our children, more bountiful oceans, healthier forests and ecosystems for our planet. 네, 그리고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투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기 위해서 그냥 쓰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클린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 각자 어떠한 그 맡은 그 나라별로 그 책임을 다하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연기할수록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대가를 크게 치게 된다 하는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이 같은 얘기가 아마 어쩌면 내일쯤이면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간 산업안 또 그 사회복지 지출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이 미리 통과가 됐다면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하고 미국은 돈까지 확보를 했네. 5,550억 달러가 이제 기후변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액수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의 그 아쉬움 같은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동네마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불 또 가뭄과 홍수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가뭄이 있었던 곳에서 홍수도 일어나고 이게 대단한 아주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가.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이제 2015년도에 파리 기후조약에 협약을 하고 각 나라들이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또 하나의 경제 대국인 일본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런 부분을 줄였고 심지어는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도 줄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그 서면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은 온실가스, 뭐 탄소 방출 같은 것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그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60년이 되면은 0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석탄이나 오일에서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로 뭐 태양이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지 된다 하는 데에 속하는 그런 그 국가로서 중국은 빈부 차이는 심하지만 국가의 부는 뭐 미국과 지금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미국도 온실가스 오염도를 한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도 50%를 지금 줄여야지 된다는 건데 19% 완성됐거든요. 지금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당받아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50% 줄여야지 되는데 23%밖에 줄이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공화당에서는 전부 반대를 하거든요. 클린 에너지. 가장 큰 장애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인 겁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고 미국에서는 정치, 공화당의 이 클린 에너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연방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할 때는 또 미국은 소송이 들어가죠. 그렇게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제일 끝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조금 어렵게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게 통과돼서 시행되지 않으면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웨스트 버지니아 석탄 산업이 활발한 조 맨신 의원이 있는 그런 곳, 또 조 맨신 의원 자체는 반대라니까 아무튼 그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미국보다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훨씬 선진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진국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 뭐야? 미래에 좋자고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만 돈 많이 쓰는 것 아니야? 하고 유럽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같은 불만이 나오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윤리적인 문제나 뭐 보리스 존슨이 우리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그 같은 마인드셋이 유럽을 뭐 일부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언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의 총량으로는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비해서 국민이 그 1인당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넘버원 국가는요. 뭐 오일 아니면 석탄이랑 관련이 있는 국가겠죠. 중국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세 번째가 캐나다,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넘버원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인구당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양이 많은 국가가 다섯 번째가 중국입니다. 국가 총량으로는 중국이 넘버원이지만 인구비로 하면 넘버5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독일, 일본, 브라질, 영국, 프랑스, 멕시코, 인도 이런 순서입니다.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아무튼 해서 오늘과 내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연설하고 했으니까 지구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지구를 살린다는 것에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새로운 산업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기후변화 정상회의 120명이 넘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후변화 있기 전에는 G20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됐던 것을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치러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우리와 다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만났는데 터키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그 러시아의 미사일을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터키와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야지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미국에서만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기후변화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만 공급망 때문에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아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리더들이 이제 공급망에서 서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고 어떠한 필요하다면 공동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고쳐보기 위한 노력도 지금 그 세계가 공동으로 G20 국가들이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지금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전부 진보 케이블 텔레비전이건 보수 케이블 텔레비전이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카메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번에는 시행 중지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았던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시행을 하라고 할 것인가 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일 이후에 연방 대법원에서 또 다른 그 조치를 취하고 나면 미국에서 곧 10개가 넘는 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낙태를 불법화하려는 준비를 과정에 거치고 있는 주들도 있고요. 낙태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합법화되는 주는 한 15군데 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바이러스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리조나에서부터 애리조나 북쪽 노스다코타 이 지역까지는 지난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케이스가 조금 늘어난 지난주였고, 그리고 백악관의 대변인도 어제 양성 반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토요일에는 음성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왜 대변인이 대통령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 회담에 함께 원래 출발부터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가족 중에 바이러스 환자가 있기 때문에 남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본인도 가족에게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감염이 됐다고 하고 증상은 약하다고 하는데 열흘 동안 격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는 화요일에 밖에서 마스크 쓴 채 6피트 거리 둔 그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토요일에 검사 받았을 때 음성 반응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부스터샷까지 전부 맞았는데 9월 달에 9월 20 며칠이었었죠. 9월 27일 처음 부스터샷 나오고 나서 나이가 많으니까요. 78세니까 부스터샷은 맞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대변인까지 이렇게 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돌파 감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 국토안보부 장관도 장관으로서 처음 그 뒤에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양성 반응을 받았고 알레한드로 마요칼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그 정도로 아무튼 돌파 감염도 지금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돌파 감염자들이 양성 반응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냐, 병원에 입원할 정도냐, 또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심각한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돌파 감염에 걸렸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질병통제국은 식품의약국이 완전히 승인을 했기 때문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5살에서부터 11살까지의 백신 접종 받는 것 승인할 예정이고요. 아마 곧 승인할 예정인가 봅니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모더나도 어린아이에게 백신 접종하는 것을 곧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식품의약국 측이 이미 지금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12살에서 17살 모더나로 백신 접종 받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하면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도가 있는가? 그러면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은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이 그룹이 지금 이 모더나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6살에서 11살 사이와 가장 나이대로 가까운 신체적인 환경이 조금 비슷한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의 위험도를 먼저 봐야지 되겠다. 리뷰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지 되겠다 하고 식품의약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더나도 식품의약국이 충분히 리뷰를 한 다음에 그 아래 나이대 6살에서 11살까지에 대한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요즘에 신청하면은 금방 허가가 나오니까
긴 기간이 걸리진 않지만 리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 1월까지는 모더나 어린이에게 가장 지금 낮은 나이대죠. 받는 이것은 조금 1월 달까지 미뤄질 것이다. 이게 지금 모더나사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브라질, 미국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500만 명이 숨졌습니다. 500만 명이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작은 국가 뭐 덴마크 정도는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다 없어졌다. 뭐 작은 섬나라로 따지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어요. 그 정도 지금 된 항상 뉴스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뭐 딱딱 끊어지는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2년 됐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지난해 1월, 2월이지만 그럼 뭐 워싱턴 주에서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첫 번째 환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몇 개월 먼저 11월쯤에 중국에서 이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2년 만에 500만 명이 로스앤젤레스 시 인구 전체와 플러스 1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졌다는 건 나왔고요. 그래서 해볼 것을 다 해봤습니다. 뭐 문을 열어도 봤다가 닫아도 봤다가 부분적으로 규제도 해봤다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호주는 지금 590일 만에 처음으로 국경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부분적으로 뭐 몇 명 이상은 안 되지만 몇 명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실내에서 마스크는 써야지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식당에서 실내에서 밥을 드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백신 접종 그 증서를 보여야지 되는데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뭐 티켓을 발부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은 다 힘들고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도 당연히 모자랄 테고 손님들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백신 접종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QR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아주 까다롭게 점검을 하는 그런 그 식당에는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에는 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모든 식당이 로스앤젤레스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이라는 것을 최근에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받지 않고 음성 판정도 없으신 분들은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실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 대법원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에서 9월 1일부터 이 법이 집행됐는데 임신 6주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낙태가 안 된다. 심지어 강간당했어도 근친 상간이어도 임신 6주일이면 산모 자체는 아이의 심장박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초음파 검사할 때라든가 기계가 느낀다는 거래요. 사실은 의료진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 중지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예 그 케이스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텍사스주에서 지금 낙태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걸 심의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연방 법무부가 이거 시행 중지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태를 해주는 시술소라든가 낙태 그 프로바이더 그리고 낙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거 해주십시오 해서 이 두 가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전에 이미 그런 것을 24주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케이스를 해놨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대로 스틱하는 거죠. 스틱 투 댓 판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의 케이스는 6주일이기 때문에 그 낙태 권리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 다만 텍사스의 이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야지 되느냐 시행하지 않아야지 되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그런 판결은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미시시피 케이스를 심의를 하는데 미시시피 케이스에는 그야말로 로 앤 웨이드
낙태권에 대해서 완전히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시시피는 낙태 금지법이 텍사스보다는 주일은 조금 멀리 갑니다. 15주일 이상이면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더 아주 광범위하게 이번에 이 케이스는 완전히 74년부터 시행된 낙태 합법화를 금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시시피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 오케이라고 판결을 하면은 당장 낙태가 금지되는 주가 열 몇 개 주인가요? 12개 주네요. 보면은 서쪽부터 가겠습니다. 아이다호, 그 아래 유타주, 조금 동쪽 아래로 와서 오클라호마, 또 텍사스, 루이지아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더 동쪽으로 가서 몬타나, 알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테네시, 이런 주에서는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 밖에 많은 주들도 뭐 플로리다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알라바마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많은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해라라고 심지어 판결을 하더라도 주 자체에서 어떠한 지금 조치가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인 주는 워싱턴 DC와 열 몇 개 주밖에 안 되거든요. 불러드리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서부, 제일 서부의 3개 주, 그리고 이제 하와이가 있고 네바다, 뉴멕시코, 일리노이, 굉장히 진보적인 주들이죠. 메릴랜드, 뉴욕, 버먼트, 그리고 매사추세츠, 커네디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로드아일랜드, 메인, 이 정도만이 이제 12월 이후에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일곱, 17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50개 주인데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잘하면 12월 이후에, 잘못하면 내지는 잘하면 12월 이후에 낙태가 합법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전초 작업으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심의하고 있는 오늘 연방 대법원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요, 경제 뉴스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아젠다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경제적인 뉴스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하게 봐야지 될 부분은 수요일에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이 있고 연방준비제도, 그리고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많이 되고 노동력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도 소비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뭐 채권 사들이는 거 이런 것 정말 그 10월 달부터 12월부터 중단을 하는가, 얼만큼 많이 중단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겠죠. 9월 달에 일자리가 19만 4천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10월 달에는 조금 나았어요. 43만 7,500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연준 의장의 입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이 몇 주일 전에 그 선물 기금도 그 해도 된다, 마련해도 된다 하는 허가를 받고 나서 비트코인, 물론 제가 지금 그 비트코인을 말씀드릴 때 디지털 화폐 가운데서 암호화폐, 암호로 하는 것이니까 암호화폐 가운데서 비트코인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다른 수많은 작고 작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안정적이고 성장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정말 미래의 화폐로 대치될 수가 있는가? 뭐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래서 오늘 또 새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일을 하는 재벌 그룹입니다. 이 재벌 그룹이 7억 달러를 모았다는 건데 벤처 캐피털 회사죠. 일종의 해서 디지털 화폐에 초점을 맞춘 뉴욕에 본사가 있고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어 사이트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데스크라고 해서 이 코인들에 관해서 전해주는 뉴스, 또 자산 매니저 회사,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런 회사도 소유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도 이 회사의 지금 가치가 한 100억 달러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자산 가치가. 그리고 7억 달러를 또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소프트뱅크는 뭐 많은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눈여겨봤었던 곳인데 컴파스라는 그런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하고 하는 소프트뱅크가 또 공유 오피스에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미래의 어떠한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 소프트뱅크가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암호화폐 재벌 그룹에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한 뭐 그런 것을 추구해가는 뭐 트라이브 캐피털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에모리 유니버시티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7억 달러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에모리 유니버시티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다 기금을 갖고 있고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고 그 기금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키우죠.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회사 어떤 시설도 좋게 하고 하는데 에모리 대학이 그럼 왜 암호화폐 재벌 그룹에 투자를 하지?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우선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동문인 거예요. 해서 그 CEO이기도 하고 창업자이기도 한 메리 실버트 이분이 이제 회사의 지분 40%를 갖고 있는데 동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에서도 에모리 대학교에 뭔가 기금을 많이 주겠죠.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이미 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도 뭐 특히 디지털 이런 암호화폐에 관한 그 강의 과목에 대해서 3,800달러인데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MIT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주고 너희 뭐 좀 시험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MIT 대학은 비트코인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무정부주의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은행이 존재해야지 되는가? 왜 우리가 정부의 그 돈에 있어서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가? 왜 수수료를 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 정부조차도 MIT와 연계를 해서 또 다른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유럽에서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마련 중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에모리 대학교가 동문이 운영하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그 코인들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무책임하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들께서 잃어버리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규제를 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살아남는 코인은 살아남는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의 미래가 이런 것 같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암호화폐 회사들이 3, 4분기에 75억 달러를 모았어요. 이 회사 한 회사 약자로 DCG라고 부르고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7억 달러를 모았고 아무튼 3, 4분기에만 75억 달러를 모은 겁니다. 이 회사도 최근에 지금 7억 달러를 모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은 여론조사 기구에서 지금 다 내려갑니다.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4%로 8월 달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호감도와 불호감도. 지금 호감도가 40%, 불호감도가 더 많습니다. 8%포인트 많은 48%. 거의 지금 취임하고 9개월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9개월이 됐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2%포인트 차이일 뿐이에요. 당시에는 38% 호감, 50%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호감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감 40%, 불호감 48%.
딱 2% 차이죠.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당파를 포함해서 70%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가운데서도 48%. 그래서 이것은 팬데믹 때는 초기에 많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가 점점 이제 큰 정부로 가는 것이요.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이 다 없을 때 나라가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뭐 평이한 스토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지금 여론 자체가 큰 정부가 돈 많이 쓰는 거, 돈을 왜 저렇게 많이 나눠주는 거야 아직도 이러한 의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 G20 정상회담 그 당시에 이런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때의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지켜가면서 대통령직을 하겠다라는 것. 어차피 기간 산업안이나 또 그 사회복지 지출안은 통과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내일 미리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표 당일입니다. 주지사 선거를 하는. 그래서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에서 민주당 후보는 현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공화당의 후보는 사실은 이 후보는 그랜 영킨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짜 언론들이 나와 그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같은 정책에 대해서 믿는 바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조금 조심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버지니아주에서 그 라우든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곳이 당연히 최근에 인구가 뭐 얼마 사이에 2배가 늘었다고 하니까 블루 스테이트인 것이 당연하고 워싱턴 DC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조용한 동네이고 완전히 지금 그라운드 지로가 됐습니다. 문화 전쟁으로요. 지금 인구는 20년 전에 비해서 2배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당연히 이겼고요. 중간 소득이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카운티에 속할 거예요. 14만 달러가 넘는데 최근에 코비드 또 뭐 10대의 성 아이덴티티 학교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박스 뉴스가 그곳에 많이 취재를 하러 가고 하거든요. 마스크 또 비교 인종을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문화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구태여 이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공화당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조금 뭐라고 할까요? 힘을 받아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그 공화당이 뭐 여러 가지 그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에서 이겨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2021년 한 해가 아주 지금부터는 빨리 나에게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